이제는 정말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비트코인이 연이어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다가 갑자기 폭락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면서 트럼프 당선이라는 이 확실한 호재가 있기 때문에 근거 있는 상승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거기에 도지까지 올라가면서 이게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매일입니다. 지금이라도 리플 다 팔고 비트나 도지로 갈아탈까 싶다가도 왠지 갈아타면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왠지 갈아타면 리플이 올라갈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답답해 미치겠는 거죠. 항상 우리는 이 최악의 상황이라는 걸 대비해야 하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만약에 트럼프가 갑자기 말을 바꾸고 갑자기 비트코인이 다시 떨어지고 게리 겐슬러가 해임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떨까요? 너무 어거지인가요? 원래 만약이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근데 일어난다고 하면 이제 피곤해지는 거죠. 오랜 시간 여러 가지 논쟁 속에서 중심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바로 게리 겐슬러죠. 이 사람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길래 이렇게까지 리플을 싫어하고 가상화폐를 싫어하고 물어뜯으려고 하는 걸까요? 본인한테 어떤 이득이 있어서 정말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그 마음 하나에서 이러고 있는 걸까요? 트럼프 당선 이후에 게리 겐슬러가 올해 사임을 할 것인지 내년 트럼프 취임 전에 사임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 묻는 기자의 질문에 SEC 대변인은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일단 알 수 있는 건 대중들의 시선을 고려하거나 정치적인 이유를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게리 겐슬러는 1998년도에 클린턴 대통령의 이 지명을 받아서 재무부 차관이 되면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이후로도 공직 생활을 이어오다가 2018년도에 이제 MIT 교수직을 맡으면서 블록체인 기술과 금융시장에 대한 잠재적 영향에 대한 연구와 강의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부터가 이 지금까지 행보의 시작점이 됩니다. 당시 했던 발언들을 살펴보면 비트코인은 거품이기 때문에 소멸될 것이라는 견해를 가진 진영을 비트코인 미니멀리스트, 비트코인이 화폐로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진영을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라고 구분을 하고 본인은 약간의 중도 미니멀리스트라고 말하면서 비트코인이 거품이어서 소멸될 것이라고까지 생각하진 않지만 정부와 중앙은행, 기존 금융권의 견제로 인해서 성장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리고 SEC 위원장 때의 발언도 살펴보면 비트코인은 증권이 아니라 금과 같은 상품이지만 그 외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거의 다 증권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이 내용들을 딱 보고서 이제서야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이해가 됐는데 왜 이토록 규제를 했던 건지, 왜 비트코인 ETF는 승인을 했으면서 알트코인들은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건지 말이죠. 결국의 주장의 핵심은 비트코인을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정부와 중앙은행, 기존의 금융 시스템의 견제로 인해서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다. 즉, 다르게 말하면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트럼프는 어떨까요? 미국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고 비트코인을 전략적 국가 비축 자산으로 두겠다고 공언을 하면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동시에 미래의 모든 비트코인을 이 미국에서 생산해야 된다고 주장을 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암호화폐를 지지하고 산업을 성장시키려는 목적이 미국을 위해서이고 기존 금융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미국 중심, 달러 중심의 금융 시스템을 벗어나서 새로운 대안으로서의 포지션을 확장해 나가야 하는 이 암호화폐의 특성과는 정반대되는 입장인 거죠. 게리 겐슬러가 기존 금융 시스템을 위해서 견제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라고 하면 트럼프는 기존 금융 시스템을 위해서 이용을 해야 된다는 입장인 겁니다. 비슷하지만 서로 조금 다른 건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의 상황이 이 게리 겐슬러라는 아주 좋은 떡밥이 있는 거죠. 이 떡밥을 이용해서 대중들을 사로잡고 암호화폐 시장을 잘 키워서 본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는 게리 겐슬러가 어찌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일단 SEC는 독립적인 규제기관이기 때문에 임명 권한이 대통령한테 있을지라도 아무 이유 없이 해임시키는 것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중도 해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대통령이 해임하는 것인데요. 이 합당한 이유라는 게 비효율, 직무태만, 부정행위 등인데 이 절차 또한 쉽지가 않습니다.
말 그대로 합당해야 하고요. 당사자한테 통지를 하고 소명할 기회까지 줘야 됩니다. 물론 상원을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나은 상황이지만 만약에 절차대로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조사를 하고 반론 기회를 주는 이 사법적 절차를 밟는 데만 최대 2년이 걸린다는 거죠. 어차피 게리 겐슬러의 임기는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1년이 조금 지난 후인 26년 4월까지입니다. 트럼프는 떡밥이 필요했을 뿐이고 게리 겐슬러라는 이 공공의 적으로서의 가치를 할 뿐 사실 게리 겐슬러의 사임은 그렇게 중요한 과제는 아니라는 거죠. 물론 가상화폐 시장의 성장은 트럼프 역시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탄력은 받겠지만 게리 겐슬러가 지금과 같은 입장을 보인다면 임기 끝까지 다 마치게 될 것이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답답한 상황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게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셔도 안 되겠지만 그냥 희망회로만 돌린다고 될 일도 아니라는 거죠. 물론 긍정적으로 트럼프 당선되고 ETF 승인되고 승소하고 급등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 역시도 너무나 원하는 상황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또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지 않으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 비트코인 가고 도지 간다고 부러워하실 필요도 없고 슬퍼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리플이 곧 가겠지 희망회로를 돌리는 것도 조금은 이르다. 패는 까봐야 알기 때문에 지금은 경거망동하실 필요는 없고 이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말은 쉬운데 가장 어려운 거기도 하죠. 왜 상황을 본다는 게 뭐 어떻게 뭘 보고 어떻게 움직이라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저도 사실 코인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정보가 너무 많고 사람들마다 말이 너무 다른 거죠. 누구는 올라간다 하고 누구는 떨어진다 하고 누구는 오래 기다리라 하고 뭐가 맞는지 모르겠고 그러다가 손해라도 보게 되면 걱정은 늘고 의심만 많아졌었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 정보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정보들을 접했을 때 나만의 정확한 판단 기준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그냥 무조건 믿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냥 나침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매일같이 변하고 있는 이 상황들, 새로운 이슈들, 이러한 정확한 소식들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가장 빠른 분석들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함께하고 있는 채널에서 이번에 새롭게 도서를 출간했는데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잖아요. 저도 모르는 게 있을 때마다 뭐 유튜브도 찾아보고 하지만 아무래도 가장 기본은 이 책이라고 생각하는 편이라서 책을 정말 많이 봤었는데요. 이번 책 같은 경우엔 특히 코인 처음 하시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하기는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아직 잘 모르는 것도 많고 헷갈리는 것도 많다 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시는 책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뭐 책을 사시라고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출간 기념으로 제 앞으로 나온 책들이 있는데 이걸 구독자 여러분들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010-2296-1359번 책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이 책 함께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본업하시다 보면은 책을 챙겨보기는 또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수시로 편하게 보실 수 있게 이 PDF 파일로 된 이북도 함께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받아보시면은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010-2296-1359번 책이라고 문자 남겨보시고 여러분들 통장에 수익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